선생님, 이게 선생님 아버님을 직접 그리신 것 같네요. 예, 바로 집 앞에서 평상에 앉아 있는 모습. 네. 근데 저 손등 모양이랑 이 입가에 있는 표정하고 다 정말 뵌 적은 없지만 살아계신 모습을 뵙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제목을 회상이라고 했거든요. 회상. 예, 나이가 88세. 네. 팔남매를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살아온 거를 영 돌아와봐서 이렇게 먼 산 받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88세 된 아버님을 예. 그때 선생님은 몇 살? 이제 저는 이제 55. 근데 이거 그리셔서 예. 미술대전에 네. 특산이에요. 처음 출품하셔가지고 예. 아유 그럼 대단한 거네요. 그럼 그림 시작하신 지 몇 년 만에? 5년 만인데 네. 이제 50이 되니까 이제 문화센터에서 이제 대생제 보고 했는데 이 옥상에다가 제가 취미로 그 분재를 했었거든요. 네, 네. 난시를 했는데 그림에 들어가니까 이제 날 다 치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실을 만들어가지고 회원 8명이 일요일도 없이 주야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은 밤새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재밌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 많은 걸 회상하고 계신 눈빛인데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는 아버님은?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지성동 살 때나 얘기 올 때나 동네를 다 빗자루로 청소를 해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는 좀 틀린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없이 묵묵하게 행동으로 근면성실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은요? 어머니는 키도 작고 얼굴도 이쁘고 그랬는데 이 굉장히 그 심지가 강해요. 네. 이제 자식들한테나 흐트러진 모습을 본 것이 한 번도 없고 특히나 이제 기억나는 거는 83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신 해에 절간에 간다고 네. 그냥 절에 가서 시주를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돈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쌀 한 가마니를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나가 다음에는 못 돌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그걸 주고 오는 것도 이상했고. 그러니까 그때 예. 병명을 알지 못하실 알지도 때인데 않았던데. 다음엔 못 올 것 같다고 예. 예감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얼마 앞서서는 운명하실 것 같다 해가지고 방학 때 네. 이제 손주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녹음기를 틀어주면서 어머니 손자들한테 옛날 얘기를 해주든지 노래를 한번 해주든지 했더니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춘향가에 나온 십장가 뭐 일편단수 어쩌고저쩌고 네, 뭐 그런 네. 거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마도 젊었을 때 그런 거를 가슴속에 딱 있다가 네.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데 마지막으로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하려니까 네. 지금 강 선생님이 울컥하시네요. 근데 실제로 그림은 아버지를 그리셨는데 말씀은 어머니 얘기가 더 기억이 많은데 그때는 아마 그림을 시작 안 하셨을 때라 어머니를 못 그리셨나 봐요. 근데 이제 왜가 이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경험을 한 게 나이 50살 때까지 어머니의 구호를 받았어요, 제가. 아, 그러셨죠. 몸이 아프셨으니까. 죽을 고비를 한 서너 번 넘기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는 주사도 놔주고 아, 정말 각별한 어머니였네요. 뜸도 떠주고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강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예술의 꽃을 없죠. 예, 피우지 못하셨겠네요. 네. 근데 선생님, 지금 쉬운에 그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좀 허전도 하고 여기서 이제 매일 이제 저녁 되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뭐 이렇게 바둑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허전함을 달래려고. 예, 많이 예. 했는데 이게 좀 너무 허송세월한 것 같다.
또 이제 어머니 있을 때 딱 한번 꾸지람을 받았는데 화투를 치니까 딱 하는 말이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할 텐데 너 그거 아니면 못 살 거냐 하는 얘기가 완전히 그 욕보다도 더한 욕이에요. 이제 화투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이 신문을 딱 보니까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대생을 좀 모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저보다는 이제 훨씬 나이가 밑에도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할 텐데 열심히 아주 사람 그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이 정도 실력이면 서울대학교도 간다고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셔서 이게 열심히. 선생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국화꽃도 사다가 그려서 갖다 드리고 아주 보여주고 네. 하여튼간 열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개불이네요? 예. 선생님이 만드신 도자기죠? 예. 근데 이렇게 확 들리네요. 이건 또 하트 모양이고 여기가 벼었어요. 예. 두 사람이 앉아서 찻상 겸 이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수납 공간 겸 마주 앉는 다탁도 되고 신기하네요. 이거 선생님이 처음 생각해내신 거예요? 예.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이 그 어린 나이에 결핵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병에는 걸리시게 된 거예요? 그 병 자체는 이제 결핵균이 침범해서 생기는 건데요. 1960년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낳고 있기 때문에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고 폐결핵, 무슨 늑막염, 심장염 그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몇 살 때셨어요?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보행도 불편해지고 병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심해지고, 예. 이제 또 다리도 좀 마비 증상 비슷하게 이제 증상도 나타나고, 아이고. 예. 학교를 이제 못 다니게 됐죠. 그러니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기가 막히셨겠어요. 선생님이 또 위에 누님들만 계시고 장남이시잖아요. 오히려 이제 누나분이 이제 세 분이 계셨는데 이제 장남이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다가 병도 또 희간병에다가 쉽사리 이렇게 치료되는 안병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예. 지금도 부모님 생각하시면은 말을 잇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이만큼 그 회복해서 사회생활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쓰셨으니까 그 30살 때 수술을 하셨다고. 예, 의술이 네.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1980년대 되니까 이제 그 제주도에는 그 60년대에는 종합병원도 드물었고 엑스레이 찍는데도 도립병원밖에 없었어요. 예, 네. 서울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명의를 만난 셈이죠. 예. 지금도 이제 저 수술한 내용을 얘기하면 네. 이해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주 특별한 예, 특이한 특별히. 방법으로 예. 수술을 한 거예요? 예. 이제 다리에 있는 뼈를 네. 척추에다가 이제 네. 연결시켜 가지고 고정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 수술일 겁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셨네요. 지금은 이제 그런 환자들이 없어요. 생활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병도 아니죠, 지금은. 간단한 이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병원에 가보면. 근데 그 13살, 14살 때 한참 사춘기고 꿈도 많을 때인데 바로 그때 학업을 중단했어야 됐잖아요.
아, 그때 정말 심정은 지금 생각하셔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과거지만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게 1학년 3개월 다니고 2학년 6개월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학교를 5년에 마치니까 이제 네. 어떤 그 같은 친구들끼리 이제 그 뭐냐 좀 어울리는 것도 어색해지고. 아. 그래서 선생님 5년을 다녔지만 졸업은 하셨네요, 예, 중학교를. 중학교는 졸업했어요. 아, 근데 그렇게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나 봐요. 예, 1년씩 휴학하면서 다시 들어가고.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사랑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이제 몸이 불편하고 남이 보기에도 이제 허리가 많이 휘어져 있고 보조기를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몰골이 아니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도 읽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 또 이제 칭찬 아닌 칭찬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손 보면서 너 손이 가늘고 길어서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잘할 것 같다. 몸이 그 아파서 지금 예. 가늘어진 손인데. 예. 아, 그게 이제 평생을 이제 그 선생님이 그 고마운 말 해준 게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에 그렇죠. 대해서 확 얘기를 해주신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선생님 그 학업을 그렇게 5년 동안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악착같이 정말 학교를 다니셨던 이유는 뭐예요? 몸이 아프면 집에서 누워서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보상 심리 같은 거예요. 그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 나빠진 거를 공부로 다시 이렇게 다시 좀 세워보려고 그게 또 화근이 돼가지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거라고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병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더 심하게 이제 폐결핵으로 도져가지고 박혈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 살기만 해도 다행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그런 열의를 갖고 계셨던 분이 고등학교를 못 가고 30살 수술을 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근 한 13, 14년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 뭘 하면서 보내셨어요? 예, 서울에 이 전자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나 TV나 이런 거를 네. 수리도 하고 조립도 요새 하는 거. 전파상에서 그런 거 예, 수리했었죠. 예. 예. 그때 이제 바로 누님이 이제 서울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한 1년 동안 그 네. 기술도 배우고. 그런 세월을 보내시면서 또 지금 와서 돌아보시면 그때 그렇게 아팠던 경험과 그때 보냈던 쓴 세월이 지금 생각하면 무조건 나빴던 것만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또 선물 같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뭘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네. 또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다는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30세 이후로는 거의 병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 수술하신 네. 이후로요. 그냥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노동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힘이 불끈 나셨겠어요. 네.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슈퍼맨 강희욱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선생님 작업실이네요. 저거 밀레 만종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리신 것 같은데요? 예, 저 초창기 때 네, 저희 집 그 옥상에다가 네. 나눠냈던 데를
화실로 바꿔가지고 네. 회원 8명이 그 만학도 30대, 40대, 50대가 뭉쳐가지고 선생님은 몇? 그때 50대 아.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가 참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밥도 같이 해 먹고 네. 그림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제를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그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겨가지고 밀레의 사실적인 그림 또 인간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그 밀레 그 활동했던 데하고 제주도가 풍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전원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릴 때 이제 원본에 이제 갖다 놓고 저거를 이제 그린 거죠. 하나씩 네. 하나씩. 그림 속에는 많은 철학이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녁 이브닝 베링각인데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근로하는 그런 정신도 있고 하루 일과를 이제 소중히 마쳤으니까 네. 글쎄 저는 만종을 그리신 게 50이라는 젊지 않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셨으니까 늦을 만자 맞습니다. 만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근데 선생님 저렇게 서양화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도자기와의 인연은 시작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 그림 그릴 때는 완전히 그 뭐냐 문해부흥 시대라 그럴까 르네상스 시대라 그럴까 배우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네. 사진도 찍으러 다녔고 판화도 아. 했고 야외 스케치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종합예술이네요, 정말. 종합예술.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교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좀 붕 뜬 상태인데 그 맨날 즐겁게 놀다가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없어지면 다 멘붕 아니에요. 네, 멘붕 상태인데 그랬는데 우연하게 그 도예가 교수를 4, 50년을 봉사하신 교수님을 알게 됐어요. 방학 끝내고 오면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와산에 갔는데 바로 그날 만나가지고 세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이 이제 그림 그리고 하는 얘기를 쭉 했더니만은 도자기를 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 추천하시는 거라. 예, 그러셔서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은 책이 도예 실기 기초. 네. 그 학교에서 그 실기를 하는 그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그거를 7월, 8월 2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사람이 삼총사가 그거를 계속 했더니 대학교 졸업한 정도의 어떤 실력, 한 1, 2년 정도의 실력이 되더라고요. 실기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그죠. 재미도 있고. 손재주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되죠. 아, 제가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한 1, 2년 있으면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 신인 등록문이 그 제주미술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공예 부분에 냈더니 특선도 받고 입선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해마다 쭉쭉 올라가는 거라. 네. 그래서 한 4년째 되는 애는 대상 받은 그 설문대 할망, 예, 그걸로 대상을 받으니까 그 추천 작가라는 그게 이제 주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자기의 도자도 모르시는 분이 4년 만에 대상을 타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흙 만지는 거 이런 거는 습득하고 살지 않았나 싶고 또 네. 예술적이나 이런 거는 또 이제 그림이 그저 대성이라든지 유화라든지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하신 위에 네. 그게 도자기와의 만남이 딱 예, 맞아 그렇죠. 떨어진 거네요. 예. 그 선비상 같은 경우에는 목공이 했던 기술이 도자기하고 접목이 되고 네, 예. 그 옹고이지신 그 옹고지신이라는 책상에 책상이 책 있는 거. 예. 저는 그게 선생님이 그 배움에 대한 한과 열망을 이렇게 도자기를 배우셔가지고 책상과 책으로 표현하셨구나 그랬는데 그런 것도 조금 사실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뭐 개인전이나 이런 거는 개인전은 우리 사부님이 네. 한 교수님이 자연문화센터에서 초대전할 때 한 번 했고 이제 그 탐나 신라공원에서 개인전 한 번 했고 네. 또 아트페어라고 해서 부산에
네. 부산에 갈 때는 그 개구리 찻상을 가지고 갔는데 네. 개구리 찻상을 오는 사람마다 열어보느라고 예? 저도 그 개구리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그걸 보고는요, 꼭 개구리를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부르는 개구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열면은 이제 안에 공간이 있고. 예, 이런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예술을 하다가 보면 우연찮게 내가 만든 작품을 구구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작품이 만든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분을 하나 만났어. 그래가지고 부산 전시에서요? 부산 전시에서. 네. 근데 그분은 화가인데 옛날에 자기도 도자기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연잎에 떨어진 거하고 그 옆에 물 벌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연잎에 개구리가 앉아 있고 그거. 옆에 물보라한. 예. 그거를 그냥 설명 안 해줘도 탁 알아.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확 예. 와닿았군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하기 전인데 이거는 저 겁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찜해줘. 예, 찜하고. 그때는 진짜 이 무슨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이런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예. 지음이라고 그래. 자기의 소리를 알아봐 준다. 그게 이제 백아와 종자기의 그 검은고 사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지만 예술이라는 것으로 그냥 동지가 되고 예, 동지가 금방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 작품 네. 이렇게 보면은 작품이 매우 독특해요. 네. 도자기라고 우리가 상식 내지는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독특한 작품 하시는데 선생님 작품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만든 초기의 작품들을 이렇게 이중기로 해가지고 네. 물을 채울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수초라든지 저기 이제 집안에 놓으면 책상도 되고. 네. 선생님 앞으로 또 도예가로서 예술가로서 특별히 어떤 목표나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하는 인생의 화두 같은 게 있으시면. 이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욕심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좀 명품 몇 개를 만들고 싶다는 게 화두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이제 그 한라산도 있고 신비섬, 평화의 섬, 그쵸. 하여튼간 그 고향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어떤 좋은 작품을 후세에 네.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을 사시는 화두랄까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게 이제 이 풀한폭이라도 이렇게 뜯으려 치면은 네. 검질 같은 거요. 예,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건데 또 내가 이제 손대는 게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예. 그러네요. 자연에 피는 뭐 꽃이라든지 네.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내 마음을 더 정화시켜주고 또 시련도 있게 해주고 기쁨도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존중하면서 살아가시는 거네요.
거 아니야? 야, 짱구야! 짱구야! 친구야! 역시 연세가